먼저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현자 선생님은 약대동에서 35년 가까이 사시면서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협동조합 마을 카페 운영에서부터 가정지원센터, 센터장 활동, 그리고 이제 올해 약대 마을 박물관까지 이제 꾸준하고 또 열성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우리 김현자 선생님 모시고 이런 부천 약대동 마을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35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5년을 약대동에서 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새로운 교회와 인연을 맺고 맺게 된 거가 그렇게 이제 오래됐고요. 그리고 저는 25년 동안 떡장사를 하다가 이제 지공녀라고 하대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여자. 그런 나이가 돼서 네. 올해부터 좀 봉사활동도 좀 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은빛날개에 좀 대표가 좀 돼보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받고 올해부터 이 일을 하게 된 김현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5년 동안 이제 새롬교회랑 이렇게 쭉 하셨으면 새롬교회랑 같이 가정지원센터 활동이나 마을 카페 활동이나 이런 거 쭉 같이 해오셨던 거죠? 네, 35년이 이제 교회가 되긴 했고, 이 터가 35년 전에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에 결혼해서 지방에서 좀 살다가 다시 와서 이제 26년 됐어요. 여기 같이 하게 된 거는 26년 됐고, 그리고 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교회 사모님이 가장 먼저 하시게 됐고요. 이곳에 이 약대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취약했대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지역이고, 가정이 거의 다 파괴되고 뭐 이렇게 흩어지거나, 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둔 채 돈벌이로 나간다거나 이런 가정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가정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고요. 맨 처음에는 타가소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새롬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젊은 청년, 그 목사님도 젊은 28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젊은 그 목사님 또래의 그런 젊은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청년들이 모아서 타가방을 시작을 해서 이제 된 곳이고, 이 자리가 우리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꿈터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가 시작이 되어서 다 인큐베이팅을 여기서 한 거예요. 교회도 여기서 시작이 돼서 다른 조금 가까운 데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공부방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방과 후 공부방도 여기서 하고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밖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여기서 글방이라는 게 있었고, 책을 서로 빌려주고 보는 그런 걸 시작을 했다 그래요. 지금 현재도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정성애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또 한 분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자기들의 집에 있는 책을 갖고 먼저 시작을 해서 글방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부천 지역의 작은 도서관의 1호, 그게 최초의 작은 도서관 운동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였고요. 그래서 신나는 가족 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나갔고,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달라라토끼 떡카페라고 시작을 해서 협동조합이 시작이 됐고, 하여튼
여기서 거의 인큐베이팅을 해서 거의 나가고 마을에서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곳이어서 네. 저희들은 여기를 꿈터라고 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지금은 어르신들 주로 한글 교실 그걸 하고 있죠. 그 시작은 이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그 교인이 아니어서 일 수도 있는데 제 고민으로는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뭐 교인들이 이제 선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마을 주민들을 처음부터 함께 하려는 뭐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게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맨 처음부터 목사님의 뜻이 그런 거였대. 빈민 지역에 와서 이 마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의 그러니까 28살에 와서 시작한 그 목회가 그 민중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마을 공동체하고 함께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았다 그래요. 뭐 빨갱이라는 뭐 이런 말까지 심지어 듣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그 저기 이장 같다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겠네요. 지금은 58년 개띠시거든요. 그래서 60대 초반인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약대동 주민들에게 이 뭐 새롬 교회도 그렇지만 새롬 교회에 사고 있는 달도 아까 오면서도 봤는데 달도 마을 카페 이런 도서관 이런 것들이 좀 인식 평가는 좀 어떤가요? 마을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교회 뭐 좋은 일 하는 뭐 교회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제가 이제 그 역사박물관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뭐 전 부녀회장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되게 인식이 좋게 돼 있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관계가 신의가 좀 신뢰도가 높게 네네. 더러 좀 시기 질투하는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민하고 간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민들도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우리 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쪽 이름만 들어가고 뭐 그쪽이 다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많이 그 회의할 때도 가서 보니까 일단 그 새롬 교회 쪽에서는 다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자원이 많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받쳐주면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민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살고 있는데 엄청 오래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교회는 그냥 교회거든요. 전혀 마을과 연관이 없더라고요. 저도 한 8년, 10년 살았는데. 예, 근데 방금 이제 주민자치회 말씀도 해주셨고, 그 가족도서관이 주민자치회 3층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주민자치 운동이 어느 정도 마을마다 깊숙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새롬교회에 사고 있는 이런 마을 활동과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나 협동성, 관계는 좀 어떤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오래 맡으면서 그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동안에 이제 트러블이 있는 걸 몇 번 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신앙이 있고 장로님이시고 하는데 또 이 마을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으시고 네. 그리고 협력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딱 한 번밖에 못 모였어요. 전체 모이는 거를. 그럼 이 가정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어떤 협력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네. 보통 저도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나 뭐 구청 같은 데 가면 구청장님 혹은 동장님들의 사진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마을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그 목표가 마을에서 그동안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막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가 뭘까, 아니면 이곳에 젊은 청년이 왔다면 그 청년은 뭐에 꽂혀서 약대동에 왔을까.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25명을 일단 정했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좀 사연이 있는데 약대동 2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누구한테 말하면 약대동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약대동 25인. 그래서 약대동 2호라는 타이틀을 걸고 약대동에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25명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도 그 추천이 들어왔고 부녀회장을 했던 전 부녀회장들도 2명이 들어왔고 이 동네에서 뭐 철물점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 또 뭐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토백이로 살았던 어르신 뭐 2분, 뭐 이렇게 이제 추천이 자꾸 들어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기록을 똑같이 뭐 오래 살든 나이가 많든 젊든 다 한 칸씩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면 책꽂이가 있는데 그 책꽂이가 지금 현재 26칸이 있거든요. 26칸 중에 이제 25칸을 각자 한 칸씩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인생 역사에 대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서 예쁘게 보자기로 싸서 보관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그분들의 기록이나 그런 걸 각 가정이 가지고 물론 있겠지만 그럼 그 가정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도 혹시 그 마을에 와서 좀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찾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에 가고 싶거든요. 가보면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때 뭐가 있었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옛날에 누구를 한번 열람을 해볼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곳간을 만들자. 그래서 기억 곳간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올해 11월 달에는 개관식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그런 기록해서 기억하는 그런 기억 곳간을 25인 그래서 약대동 2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그럼 주민자치회랑 같이? 네. 주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내가 한 일을 기록한다고 되게 신기해하는 것 같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도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르신만 모인 게 아니고 제가 또 그 신중년 도시농부 텃밭이라는 거를 또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로컬 푸드라든지 뭐 또 생태계 또 녹색 뭐 이런 데 환경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도 한번 이걸 내보자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 도시농부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가에 이걸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저도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 회원들이 다 전부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3월 4일까지 마감인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뭐 준비는 안 돼 있고 모일 수는 없고 고민 하던 중에 이제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해놓고 다 오셔서 사인만 해주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다 참석을 한 거예요. 다 와서 사인하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됐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도시 텃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자로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분양받게 됐고 이제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중년 팀인 거예요. 그래서 신중년은 그 올해부터 유엔에서 정한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신중년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도 발견해갖고 얘기를 한 건데, 앞으로는 이제 그 나이가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중년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신중년의 일자리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시농부 텃밭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신중년 모임을 꾸준히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긴 했지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제 신중년 팀들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간들이 없죠. 그런데 마침 이제 이 농사라는 게 밤낮이 없고 이게 딱 시작했다 하면 계속 뭔가를 돌봐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낮에 마침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인생 경험도 물론 많지만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이런 경험도 되게 다 많으세요. 그런데 이 가까이에 사는 이제 세 분이 계셔서 세 분을 불렀더니 또 그렇게 흔쾌히 오셔가지고 낮에 돌보는 거나 뭐 그 모종 심고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좀 해줬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심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나가거나 그 마을 카페 옆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심었거든요. 거기 오시면 꼭 가서 둘러보시고 작물들이 그 이 심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돌봐줬으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신중년 팀이 이번에 초복을 맞이해서 이게 우리 목사님이 또 강의료 받은 것 중에 5만 원을 또 개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백숙을 끓여서 먹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11명이 참석을 했어요. 신입 회원이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 모임이 좀 지속되고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중년 팀에서 그 뮤지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여기 주최하시는 그 3년차 사업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딱 1회 공연하고 못했어요. 너무 자신들이 없어서 못했는데 막상 무대에 올려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반응들도 있고 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재능을 좀 발휘하고 서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텃밭을 갖고 보니까 엔돌핀보다 더 높은 지수가 다이돌핀이래요. 그 다이돌핀이라는 이름으로 좀 우리가 그런 걸 좀 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제 뭐 가을쯤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좀 더 발전시켜 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다 재능들이 있더라고요. 사물놀이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몸펴기 운동 지금 여기 써 있는데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해서 여기서 한 서너 명 몸펴기 운동을 해요. 퇴근해갖고 와서 우리 몸도 재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몸펴기 운동도 하고, 또 한 분은 또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회원 중에.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노래로 치료하는 치료사가 또 계세요. 노래방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구 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 재능 기부하면서 좀 그런 걸 나눔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신중년 활동이 더 앞으로는 더 활발히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옥상을 원래 올라갈 수도 없게 구조가 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을 이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수경재배로 텃밭을 또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더 여기가 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 이게 그냥 박물관은 전시만 하고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여기 와서 활동하면서 또 전시되어 있는 그 활동이 곧 전시고, 전시된 것이 곧 내가 했던 것들이 전시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좀 여기를 잘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 가정지원센터가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구조인 거잖아요. 실제 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주저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는 여기서는 없었나요? 아, 예, 여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들고 무슨 모임을 하고 이럴 때 그런 걸 전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지원센터. 예, 여기는 이제 어느 교회가 관련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등록돼 있는 어르신들이 30분이고 도서관에 15분 정도 되시고 해서 한 45명 정도가 관계가 돼 있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어쨌든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신중년 팀에도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저하고 다른 권사님, 인천에 사신 권사님이라 여기 잘 못 나오시는데 그분하고 딱 둘만 우리 새롬교회 교인이고 다른 분들은 다 우리 교인 아니세요. 다른 교회 다니거나 교회 안 다니거나 불교인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하고 같이 하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마다 봉사를 하니까 다른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새롬교회 권사님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데. 네, 아닌데. 그냥 마을 분이지. 그리고 교회가 아예 문턱을 처음부터 안 만들었네요. 네네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올해 이게 좀 놀란 게, 이 교회, 이 꿈터가 원래 옛날부터 이제 그 교회 그 소유, 뭐라고 하나? 그 이름을 목사님들 이름으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 소유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손해를 많이 봤을 수 있어요. 당신 이름으로 돼 있어서 뭐 세금도 뭐 많이 냈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애들 학자금도 지원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게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교회 법인으로 바뀌면서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 문제로 여기가 원래부터 뭐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하긴 했지만
전혀 교회에 이익을 주는 단체는 사실 아니거든. 오히려 교회에서 매월 뭐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런 곳이고, 교회에서 간섭 안 해요. 여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금을, 취득세를 내야 된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취득세를 낼 만한 경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 다, 마을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거 취득했다고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법에 그렇게 됐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활동하는 걸 보니까 종교 활동이 아니래요. 종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물어야 된대요. 그러면 종교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어떻게 지금 세상에 교회에서 교회 종교 활동만 하게 그렇게 법을 놔두냐. 교회에서 마을을 위한 활동도 해야지. 그렇도록 법이 바뀌어야지. 이미 그런 활동을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법에 묶여서 그런 활동도 못 할 수 있지 않냐.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을 지켜보겠대요. 종교 활동을 여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저에게 숙제가 그게 남은 거잖아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이제 남겨야 되는 게 저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는 5개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우리 고성희 집사님 들어가 있는 평화 아카데미가 있고, 또 신중년 도시농부 아카데미가 있고, 이제 다 그런 걸 아카데미, 성서 아카데미, 또 지역 선교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5개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학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모이도록.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제가 이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서류를 내밀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이 이런 거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 그 세상의 법이 요렇게 가만 놔둘 수 있을까?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개방을 해놓고 마을 사람들이고 누구든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딱 잠가놓고 종교 활동만 하게 하는가? 이거는 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가정지원센터 은빛 날개 이제 이렇게 신중년 활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아까도 초반에 공부방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사가서로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서 지금은 지역 마을 어린이집이 된 거죠. 그렇죠.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또 확대가 됐는데, 어린이집하면 당연히 이제 엄마들이랑 연계가 안 될 수도 없고,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제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그건 어린이집 원장님이 또 따로 계시니까 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저도 이제 권면을 해요. 우리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보내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 이주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다문화 가정들도. 그런데 우리 새로운 어린이집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새롬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1층, 2층이 어린이집이거든요. 지하가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2월 말께서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거기는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대면 모임을 이제 최근에 그 사역자들 혹은 그 순서 예배 위원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걸 실시간 중계를 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튼 2월 말 즈음부터 교회에서 예배 못 될 수 있으면 드리지 말라고 얘기 나오면서부터 저희는 교회에서 아직 예배를 안 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일체 다른 모임에 참석을 안 하세요. 아이들의 그 감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사실은 이 마을에 계시던 애기 엄마였어요. 그런 분을 오세양 사모님께서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이었었는데, 그 오세양 사모님께서 이제 또 그분을 권면을 하셔서 원장 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 이제 처음에는 돌보는 교사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원장까지 되셨고요. 하여튼 교회에서 키우고 자라서 뭔가 한 가지씩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오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뭐든지 인큐베이팅 하면 마을로 내놓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꼽사리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약대동에는.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요. 그것도 우리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마을 프로젝트로 된 거죠. 마을 걸로. 그래서 약대동 하면 꼽사리 영화제라는 게 또 있고,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약대동 주민들하고 거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게 중간에 한번 이제 너무 교회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그 같이 한 해는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주도가 돼서 했어요. 그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시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했죠. 그럴 때는 잘 했었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그 사회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돈만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성품이 된 거죠. 그분들끼리만 하려고 했을 때는 기성품, 예를 들면 무슨 단체한테 돈 줘서 와서 공연해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꼬비 심야식당이라는 그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야식당 청소년들이 계속 그걸 이어나갔어요. 청소년들이 영화를 만들고 뭐 3분짜리, 5분짜리 이런 자기들이 직접 찍어서 만드는 그런 영화제를 하고, 마을 합창단이 가서 노래 부르고,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런 공연을 계속 그 실내체육관 마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밥 주는 그 장소에서 그 팀들과 함께 그걸 명맥을 유지를 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8회째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해보기로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8월 29일 날 꼽사리 영화제가 실시되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센터 앞마당, 뒷마당, 그리고 3층에 있는 도서관, 또 달토 마을 카페,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공연 했던 영화 계속 그런 것도 상영하고, 특별히 이제 그 영화 촬영은 우리 어르신들도 또 단단히 한 몫을 했죠. 뭐 100점짜리 내 인생, 또 저기 보면 그 포스터가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의 치매 관련해서 제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또 사진 그 영화를 촬영을 해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서울에서 대상을 받은 것도 있어요. 100점짜리 내 인생은 2등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상금을 탔고, 그 치매 관련해서 꽃보다 뭔가 하여튼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는 300만원 탔어요. 대상 받아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활동을 해서 뭔가 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이름도 날렸고, 대한극장이라는 큰 극장의 무대에 서서 그 얘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해보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이 아주 올라가. 그래서 여기 올 봄에 어느 그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와서 한번 자기네들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여기 어르신들과 한번 같이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어르신들이 너무 표정이 밝고 말씀을 잘하신대요. 근데 그런 자존감을 많이 키워놓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는 거의 뭐 마을 축제 그렇죠, 같겠네요. 그렇죠. 매년 이런 식으로 예, 예. 기다리겠어요. 그럴 수도 주민들이. 있죠. 네. 예. 네. 아 이렇게 쭉 이제 마을 활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이제 다른 분도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렇게 마을에 어린이, 청소년, 신중년, 노인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자기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약대동의 공동의 관심사, 약대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 문제, 우리 마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실까?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구로동도 자치관 한번 지원관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우리 마을 문제에서 이면도로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마을 문제에 접근을 하시고 계시고 이걸 마을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풀러가시나 이런 궁금한 게 조금 생기네요. 네. 저는 마을 문제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거는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 그 동안에는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정도였는데 직접 이제 개입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의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저의 바람은 거의 다 마을이 그 도시화돼서 아파트가 서거나 이렇게 해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좀 골목이 살아있는 그런 마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서 거쳐갔던 청년들이 지금 오면 여기 맞아 뭐가 있었어 이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골목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여기 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발이 돼서 깨끗해지고 이런 건 좋지만 내가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쫓겨난다는 거죠. 개발이 되면 쫓겨난다는 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개발이 되는 그런 그 마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골목이 좀 살아있는 그리고 이 마을에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고 활동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그 협동조합 처음에 떡카페를 시작을 할 때 우리 그 아까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카페가 좀 뒷건물이잖아요. 골목으로 좀 들어와서 있는데 그 카페의 절반은 떡방이었고 절반은 카페였어요. 그래서 떡은 제가 이제 잘 하니까 떡을 만들었고 카페는 이제 바리스타를 잘 하시는 분을 둬서 그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드나들면서 커피 향이 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떡을 만들고 있으니까 떡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눅 들어서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떡 냄새만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커피를 거기서 볶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좀 향이 좀 나가라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카페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그 목적은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카페. 유럽은 카페에서 모든 게 나온대요.
뭐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집안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모든 게 카페에서 막 대화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뭐 마을에서 모이는 것도 그다고 없고.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떡 카페로 하게 됐고, 우리가 그 2012년도 말에 협동조합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다행히 5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런데 협동조합으로 하면서 그 저는 협동조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 모두가 사장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영업사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해보니까 뭐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출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40 몇 명이 처음 출자를 해서 그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40 몇 명이 다 한꺼번에 잘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처음에 출자금만 내놓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 되죠. 더군다나 협동조합은 이사회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 그 뭐 요구하는 서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과 이사회의 사람과 이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막상 이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재료들이 있고 뭐 도구들이 있고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돈을 지급을 해야지 뭐 결제가 나고 뭐 이런 관계가 되게 복잡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걱정스러워서 한마디씩 하고 애정하는 마음에 한마디씩 하지만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여러 사람한테 듣는 거잖아요. 잔소리로. 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런 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안 돼서 이제 갈라서서 지금은 이제 거기는 카페만 하는 건데 이제 그때 갈라설 때도 떡은 잘 됐어요. 떡은 매출이 그런 대로 올랐기 때문에. 근데 카페는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없애는 걸로 하자 했는데 그 처음에 계획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랑방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 역할을 못 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경제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매출이 안 오르니까 없애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된 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로 그런 교육이 가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한마디씩 하겠지만 그걸 저는 이제 40명. 네, 관심이고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런 견딜 수가 있고 너무 보람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사업 망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런 나이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대기업들이 다 휩쓸어 가니까. 심지어는 떡도 대기업이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 협동조합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살 길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심으로 이제 버티고 견디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공부하고 카페에 저렇게 많이 드나드는데 왜 우리 달나라 토끼 카페는 없습니까? 이곳에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학교가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공부가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학원 같은 그런 학습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젊은이들이 우리 카페 이용하면 여기 카페도 살아나고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고 밖에 딱 나왔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곳에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런 작은 학원들이 생길까?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내가 괜히 뱉었나? 또 후회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있었을까요? 꼬비 심야식당 청소년들 밥을 주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서 지금 그 달토 카페에 운영하고 계시는 이승훈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청년 그 신학생으로 봉사를 왔다가 너무 반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눌러 있게 됐는데 그 팀들이 주말 학교를 만든 거예요. 꼽텔스라는 그 마을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가 2018년도 1월 1일 날 새벽에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한데요. 내가 그렇게 바람하고 기도했는데 아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도 나고 그래서 그 새벽에 새벽 2시예요. 그 새벽에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막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이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 11시쯤에 목사님한테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는 내가 나를 위한 해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해로 정해야지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러고 그렇게 이제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살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기독교 관련 예를 들면 뭐 성서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관심도 많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자는 남자를 잘 보필해주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고 나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하면서 그 해설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마르다는 마리아인가? 너무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거고 음식을 만드는 마리아는 좀 소극적이라는. 그래서 그 나는 여자는 남자를 좀 보필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처음에 태초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해설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그 정도는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그래도 10년 이상은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제 제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달나라 토끼 그 협동조합을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정말 그 청소년들이 좀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던 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마을에 이렇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마을에는 뭐 아저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어야만이 한 아이가 자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핵가족 시대에서 나 홀로 사는 시대에서 누가 그럼 그런 역할을 할 건가? 그렇게 볼 때 모두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단히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달토가 마을에 좀 사랑방 역할을 좀 하고, 저는 많이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근데 2011년도, 그러니까 제가 25년 떡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6년 전에 동생이 저를 꼬셨어요. 앞으로는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 절대 떡집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승산이 있는 사업이니 나랑 같이 해보자. 저를 꼬셨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조사도 하고 뭐 또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형제가 많은데 제일 큰 언니가 떡집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떡집을 해보자고 동생이 그렇게 한 거고, 떡집을 하면서 한 번도 매출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갔고, 심지어는 IMF 때도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잘 됐었는데 15주년쯤 됐을 때 이제 그런 위기를 느낀 게, 이제 대기업이 손을 대는구나, 떡집까지도. 그런 걸 제가 느꼈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 잠시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1, 2년 후에 그냥 손뼉을 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충격 속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 다윗이 막 몸부림치면서 애통해 하면서 뭐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이렇게 그 몸부림치는 그런 게, 하나님은 그걸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 중직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딱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난 기도도 안 나왔고 너무 이제 망해가지고 실신 상태에 있는 것처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고, 그게 유일한 탈출구 같았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표정이 살아 있었겠어요. 뭐 맨날 어두웠고, 침울해 있었고, 집하고 지하실 방하고 교회밖에, 그러니까 교회에는 주일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공장에 가서 떡 만드는 거, 그거에 집착해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던 시기가 한 1, 2년 됐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제 한 방 맞은 것처럼, 근데 또 똑같은 일상인데 틀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표정도 달라지고 의욕도 생기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보고 계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의욕을 갖고 이제 인터넷 장사를 할 수 있는 떡집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신용 불량 됐죠. 집은 압류당해서 다 날라갔죠. 지하실 방에 콕 박혀 있는 상황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나이는 많죠. 그러니까 이제 딸 이름으로 해갖고 인터넷 장사를 했었는데, 어쨌든 딸한테라도 뭔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너무 힘들어던 차에 이제 이 협동조합이 생기게 됐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늘 협동조합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2012년도에. 몬드라곤 얘기도 많이 하셨고, 스페인 얘기도 많이 하셨고, 30만 개가 되는 그 소공동체가 스페인에는 있대요. 학습 공동체가.
그런 걸 꿈꾸고 그런 설교를 할 때 맞아 저거밖에 없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실패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늘 이제 저를 많이 생각을 했겠죠. 저분을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아마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협동조합을 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그 얘기에 이제 동조하고 또 십시일반하고 교육도 12주인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만이 그 법을 통과하고 그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달나라 토끼라는 이름도 공모를 하고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생각한 게 제가 여기 마지막 생을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마지막 질문 이제 하나만 드리면, 그래서 이제 올해 여기 이제 센터장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올해 활동을 하시면서 바람? 이것만 좀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네, 제가 여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제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뭐 연금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 정도 갖고 용돈 벌어서 쓰고 뭐 사람들 몇 사람 회원 만들어서 떡 가르치고 이러면 나는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살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승낙을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는 코로나가 대단히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막상 이 어르신들 소개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한글 교실이 2파트가 있었어요. 여기서 2파트 있고 동사무소 1파트 이렇게 3파트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이제 선생님도 따로 딱 분리가 돼 있고 이제 관리만 여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2파트는 세 반이 있었어요. 3반이 있는데 화요반, 수요반, 금요반 이렇게 3반이 있는데 한 반에 한 10분, 11분씩 해서 한 30, 총 명단에는 33명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동안에 이제 같이 뭐 워크숍을 간다든지 마을 워크숍 가고, 그럴 때 막 같이 얼굴도 보고 그러긴 했지만, 이분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준비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를 이제 다 둘러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걸 이제 자꾸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다 혼자 살아요. 자식들하고 살거나 남편이 같이 계신 분은 2분 정도?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그리고 거의 혼자 사세요. 자녀들의 집을 관리하면서 산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 있고 아니면 혼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그런 분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혼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밥을 먹어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혼밥 하는 거 참 싫거든요. 근데 누군가 김치 하나만 넣고도 먹으면 대단히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밥맛도 없고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이 우울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여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몇 분이라도 와서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음식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제 어르신들 가까이 계신 분들서부터 많이 못 모이게 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오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한 서너 분만 오시게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근데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 집에 오는 손님 한 사람도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다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이제 3월 달부터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봉사자들을 또 이렇게 좀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녔어요. 이제 차가 어떻게 또 생겨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어르신들 집 한 집 한 집 다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제 밥이나 반찬 이렇게 주면서 그 핑계로 가서 본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제가 할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좋았고 한데, 제가 이제 장차 바람은 여기가 이제 마을 부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점심과 저녁 식사를 공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그 여성 안전망 삐뽀삐뽀라는 이름으로 그 여성들이 퇴근해 갖고 저녁 시간에 모였어요. 한 6, 7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괜히 모여서 수다 떨고 밥 해서 김치에 밥 먹고, 그리고 수다 떨다 가고, 어쩔 때는 뭐가 있어서 또 뭘 써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독서, 내가 만약에 누구한텐가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 뭐 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한 달에 2번씩.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저녁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낸 게 이제 여기가 마을 부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하게 됐고,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준비해서 그냥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해줘서 그거는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거? 아니요.